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인물들의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집중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입니다. 역시 이 검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이 세력 또 검사 인력들 중에 사실 핵심은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야심작입니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이죠. 네, 맞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검수원복 괜찮아요? 옳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입니다. 검수원복 찬성 자 44.7%입니다. 반대 50.4%. 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반대가 높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겠지만 중도층은 오히려 검수원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층인 것 같아요. 중도층이 검수원복, 그러니까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만 그동안 하게 되어 있었다가 우리가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2대 범죄를 두고는 다시 2대 범죄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부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치국가가 아니고 영치국가가 된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은 입에서 계속 법치국가를 외쳤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의 외침과 지금 현재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다 해서 경찰을 장악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찰국이었습니다. 경찰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검수원복으로 됩니다. 지금 시행령 검수원복이 됐는데 경찰국은 수사권을 넓히는 거죠. 그럼 검찰의 수사권은 더 넓혀집니다. 6대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넓어진다는 얘기도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찰국은 또 경찰을 장악한다는 그런 그 주장 아래 경찰국도 있습니다. 이게 됐죠.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은 회복이, 그러니까 원복이 됐고 그런데 갑자기 국민들이 원치 않았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국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좀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는 국민들이 이거 경찰의 수사권에 아니 검수원복을 할 거면 경찰국이라도 좀 설치를 하지 말고 좀 그런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멈추던가 둘 중에 하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도 국민들은 원치 않았었고 또 경찰국 신설도 원치 않았는데 그 두 개 다 했습니다. 그것도 시행령으로. 두 개 다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고 영치국가인가 하는 생각과 정말로 검찰들이 정말 다 장악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경력 말한 부분, 그러니까 경력은 본인이 돋보이고 싶었다라고 죄송하다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대에서 마지막까지 강의를 했던 것이 2016년입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까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 했습니까? 경찰 무혐의, 혐의 없다.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그러면 국민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도 했는가? 경찰이요.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냥 종결.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소환 조사라도 했느냐? 없이 그냥 종결. 그런데 지금 언론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줄리 의혹 했던 그 언론사, 그 언론사를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압수수색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웃긴 것이요. 이게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예. 이상하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지인분들도 법률가 아닌 분들도 이거 그럼 뭐 명예훼손은 명예 사실 자료를 압수할 건이 아닌데. 그럼요. 그래서 이것도 명예훼손이 보도된 거를 전제로 명예훼손이라 하는 거죠. 예. 그럼 압수수색할 건이 아닌데 경찰들이 정말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는 압수수색을 아예 안 하고 종결을 시켰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선별적 압색이네요. 제가 이제 보통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선택과 예. 집중을 하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경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그 왜 법카 의혹이라고 했던 것도 법인카드 의혹. 네. 네. 그것도 지금 보면은 경찰이 또 120군데인가요? 130곳을 또 압수수색을 130 했다. 곳 네.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검찰이 말했던 것은 2천만 원 정도 상당이다. 예. 그리고 김혜경 여사랑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80만 원 상당인데 네. 그것도 지금 보면은 중간에 그 비서관이란 분이 배모 씨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모 비서관에 대해서 배모 비서관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최고 치료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인데 압수수색을 130만 원까지 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좀 성격이 달라지네요. 선택적 압수수색이다. 경찰이 나서서. 아니 지금 이경 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불법 카드, 불법 사용이죠. 네네. 근데 이 배모 씨가 뭐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또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압수수색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같은 느낌은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이 나서서 정말 하수인 역할을 이게 역사가 너무 후퇴된 것 같은 모습을 보시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도 언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국민이시라면은 네. 이런 부분이 다 읽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법무부가 검수 원복을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 한 번 더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찬성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국정 운영을 반대보다는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무려 찬성 의견이 91.8%나 되네요. 91.8%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운영 긍정으로 보는 쪽에서는 찬성 의견이 무려 91.8%, 반대쪽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은데, 자, 이경 보살이 보기에는 이 여론 관련해서 시행령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여론이 조금은 더 우세한데, 한편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론이 썩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민주당에 있어도 검찰 수사를 완전 박탈이라는 이 명칭은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검찰 권력이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예. 그때 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오갔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패널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팩트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검찰 기소를 완전히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됐지만 공수처가 그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시일이 아직은 그 역할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제 시작했고요. 아쉬움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경찰도 견제해야 되고 예. 검사들, 검찰도 견제해야 되고 권력 집단이죠. 네, 권력 집단은 그것도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 권력 집단은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아마 민주당에서 나왔던 표현 초창기 때 나왔다가 그 뒤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예. 이미 언론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국민들께 약간 전달이 부족하진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오늘 이경부 고사를 또 새롭게 보네. 이렇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중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조정되는 것도 나쁠 거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저는 검찰의 수사는 지금 이렇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수사를 하고 예.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를 한 다음에 예. 경찰을 진짜 견제하는 것이 경찰국이 아니고 예. 국민들이 경찰을 진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뭔가 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도 겹치면서 예. 약간 진행되는 과정에 좀 그 전달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 과연 누굴까요? 역대 대통령은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여사인가? 지지율 타격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경보살의 최고 전문 분야 김건희 여사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는 부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비슷했죠. 성대모사. 네. 부자잖아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하죠. 자, 과연 김건희 여사의 재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윤 대통령 5억, 김건희 여사 71억. 자, 잠깐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경보살이 보기에는 남편이 5억이야. 와이프가 71억이야. 남편의 발언권이 있을까요? 돈 때문에 발언권이 있고 없고가 됩니까? 돈 때문에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런 의미가 네. 아니라 아니요. 이거는 굳이 발언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순간에 저를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네. 아니, 저의 진심을. 자, 아니 근데 이 71억 원의 재산, 네네. 정말 이 현금 자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처구의 아크로비스타 바로 여러분들 어디 네. 위치냐면 서울에 혹시 이제 올라오실 일이 있으면 지방분들 경우는요. 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바로 그 자리에 그렇죠. 세워진 건물이 서초구에 정말 이 대단한 곳 아니겠습니까? 아크로 비스타. 이름부터가 스타네요. 비스타입니다. 비가 한자였으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비스타. 자, 비스타가 이 공시 가격이 이제 18억이더라고요. 저는 한 38억, 48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실거래되는 부동산까지 치면은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더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아니에요. 보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선은 보석이 언론에서 공개된 것들이 지금 세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걸이 무슨 이상한 몰빵을 모양 목걸이와 또 팔찌. 팔찌인데 그 무슨 브랜드인지 제가 잊었고요. 전 명품은 하나도 없어서 모르고요. 네, 그렇게 이제 팔찌와 목걸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브로치도 있고요. 네, 브로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목걸이는 만약에 그러니까 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의혹은 품을 수 있죠. 당연히 그것이 정품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품을 수는 있다. 근데 의혹의 시작점은 뭐였냐? 김건희 여사가 지금 71억 원이라고 했는데 71억 4천만 원에서 100원 모자른 7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산 내역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석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은 보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 그게 출발점이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 나토 순방했을 때 봤던 보석은
목걸이는 우리가 추정하기에 6,400만 원 추정이 되고 있고 팔찌도 예. 하나에 그게 다이아몬드가 까르띠에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까르띠에. 55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대요. 예. 그것도 수천만 원을 합니다. 와. 네. 그것도 그러고 브로치도 수천만 원. 이 수천만 원은 다 2천만 원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왜 재산신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법치국감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가 그러고 이상하게 해명했잖아요. 현지에서 뭐 빌렸다. 한껏 두 개는 빌렸고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그 지인이 누군지 빌려준 사람이 또 빌려줬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랬다가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아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하고 갔는데 브로치를. 그래요? 그런데 무슨 그런데 무슨 현지에서 빌리냐 그랬더니 실은 현지에서 빌린 거가 아니다. 한국에서 지인에서 빌린 거고. 그리고 또 그 소상공인에서 샀다.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것이 정품이면 소상공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정품인데 누군가가 지인이 싸게 판 것이거나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뇌물이죠. 뇌물 먹인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빌렸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죠.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 기간에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직자 분류법을 이렇게 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요. 더 저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게 해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논란이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빌렸으면 누구한테 언제까지 빌렸고 지금 돌려줬다. 소상공인한테 샀으면은 이것은 솔직히 소상공인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저는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2천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를 소상공인한테 500만 원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테이션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이 전혀 하지 않고 해명하는 가운데서 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